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착과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문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종합위험이든 일부 피해든 5종 한정이든 일단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거 찾아야 되죠.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게 일단은 1순위니까 평착은 계약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적과 후 착과수. 이 적과 후 착과수가 정말 고맙게도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값으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적과 후 착과수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5페이지. 업무방법서 5페이지.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피해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조사를 하죠. 그래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 이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말고도 나중에 이제 과수 11종에 가면 뭐도 있어요? 포도, 복숭아, 자두도 의무 착과수 조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대상지에 해당 없음입니다. 조사 시기 이런 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조사 시기 뭡니까?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해놓고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단감이에요? 떫은감이에요? 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해놓고 종료 시점. 이게 이제 적과 후 착과수의 조사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농지마다 혹은 과수원마다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 똑같나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적과 종료를 한계일을 정해놨어요. 이때 사과배는 몇 월 며칠? 6월 30일.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 보장 한계일이 그렇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사과배를 하는 과수원인데 6월 10일경에 적과를 종료했어요. 적과를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한계일은 아직 남아있죠. 근데 6월 11일 날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 보장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6월 30일까지 한계일이 남아있는데 보장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죠? 적과를 했잖아요. 적과를 하고 나면 보장 한계일하고 상관없이 적과가 종료되고 보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 개념을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적과 후 착과수는 무슨 말이죠? 적과 이후에 착과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를 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무슨 조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한 1000주 정도 되는 거 이거 다 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더라? 표본조사. 그럼 표본조사를 하려면 일단 이 과수원에 표본조사를 할 대상이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나무를 조사합니다. 뭐를 조사한다고요? 나무. 그럼 어떤 나무들을 조사를 하느냐? 첫째 뭐예요? 실제 결과주수. 자, 실제 결과주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우리 앞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실제 결과주수는 조사 일자 기준이다, 가입 일자 기준이다. 가입 일자 기준입니다. 가입 일자 기준으로 과수원 내, 농지 내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를 실제 결과주수라고 하고, 이 실제 결과주수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 결과주수 안에는 죽은 나무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의 죽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 1 기준으로 해서
가입하고 나서 죽은 나무입니다. 가입 일자 이전에 죽은 나무는 그건 당연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고사주수 있을 거고 수확 불능이 있을 거고 미보상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또는 수확기라면 뭐도 있을 거예요. 수확 완료주수 혹은 기수확주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포함하는 나무수입니다. 자, 이때 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제외돼야 될 거 뭐하고 뭐가 있었죠? 유목하고 인수 제한 품종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나무, 고사나무. 고사나무는 뭐예요? 고사.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 보상하는 제로. 그 앞에 또 붙어야 될 거. 뭐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를 뭐라고 한다? 고사나무. 그럼 고사는 보상하는 거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수확불능. 수확불능은 핵심이 뭐예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보상하는 재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거죠. 다만 나무는 살아있어서 향후 다음 해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뭐라고 한다? 수확 불능주수. 됐나요? 그런데 이 고사가 올해 농사하기 실례하고 한잔 하시고 도끼로 후들려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작살이 났어요. 이거 보상하나요? 보상하지 않나요? 보상하지 않지요. 고사된 것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가 있다면 이걸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미보상주수. 그러니까 미보상주수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고사된 나무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 보니까 이거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죽었네요. 자, 이거 보상하나요? 보상하지 않나요? 보상 안 하겠지요? 맞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노루가 와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밑에 있는 신초만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열리는데 내년에는 열릴 수 있겠지요? 이거 보상하나요? 보상하지 않나요? 노루가 왔는데 조수회니까 보상하겠죠? 그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수확불능. 근데 수확불능 중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들. 그러니까 미보상주수 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고사도 있고 수확불능도 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주수의 기수확주수. 다른 말로는 수확 완료주수. 이거는 언제만? 조사, 기수확주수는 언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까요? 수확기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거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적과 전이라면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것만 개념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조사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인지 계약사항에 보면 가입 주수 있겠죠? 그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죽은 거 뺐지요? 수확불능 뺐지요? 미보상도 뺐어요.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뺀 이유는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목적이 적과후 착과수예요. 적과를 하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데 이런 걸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은 뭐 한다? 제껴놔요. 그게 보상하든 보상하지 않든.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얘를 뺀 것들을 뭐라 부르더라? 조사 대상 주수.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할 대상이죠. 무슨 조사할? 표본 조사할 대상 나무들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천주 중에서 고사로 수확불능으로 고사로 10주, 수확불능으로 10주, 미보상으로 20주를 뺐어요. 그럼 남는 주수가 몇 주가 남아요? 960주가 남나요? 자, 그러면 이 960주를 다 조사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적과후 착과수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표본 조사니까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도
그 과수원에 달려있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놈들만 조사를 해야 되니까 뭐를 찾아야 되느냐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뭐를 찾더라?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계산해서 정한다라는 뜻인데 이걸 왜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뒤에 보면은 표본 주수표라고 있죠. 별표 1-1인가? 거기에 보면 표본 주수표라고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 몇 주? 최소 몇 주? 5주. 최대 몇 주? 17주. 그 기준을 보면 50주 미만일 때 50주 미만이면 우리가 표본으로 조사해야 될 나무 수는 몇 주? 5주. 50주 미만이면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100 미만. 그 다음에 150 미만.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5주면 차례대로 몇 주? 6주, 7주, 8주 이렇게 되겠죠. 200 다음에는 300 미만. 200 다음에는 단위가 50 단위가 아니고 뭐로 띄어요? 100 단위로 띱니다. 땡땡땡땡땡땡 1000 미만. 얘가 몇 주예요? 16주. 1000 이상 몇 주예요? 17주. 1500주다 하면 무조건 몇 주? 17주. 됐나요? 자,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몇 주 이상일 때? 150주 이상이면 150주 이상이면 요 라인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200 미만이니까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150주 이상 200 미만이 되니까 150 이상이면 앞대가리 100단위 앞대가리에다 얼마를 더한다고요? 7을 더하니까 1 플러스 7 하니까 몇 주 나와요? 8주. 맞나요? 얘는 300 미만이면 얘는 앞에 얘가 200 이상이 되겠죠? 그죠? 자, 200 이상일 때는 몇 주? 9주. 앞에 있는 대가리에다가 7을 더하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뭐가 나오더라? 표본 주수를 산정할 수 있더라. 자, 이때의 표본 주수는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입니다. 그렇죠? 아직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구분 안 했어요. 그냥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표본 주수를 산정을 했으면 해야 돼요. 실제로 조사할 놈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뭐를 선정을 하더라? 표본 주를 선정을 하더라. 350주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할까요? 표본 주수는 10주를 하겠죠. 그럼 이 10주라고 하면은 350을 10으로 나누면 350을 10으로 나누면 뭐 1번부터 해서 뭐 3점 몇 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1번 했으면은 4번, 4번 했으면 7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하겠죠. 근데 정해놓은 요놈이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나무들 중에서 평균치 이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더라.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표본주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표본주를 뭐 했습니까? 선정했어요. 자, 이제 표본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조사하는 건데?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세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이때 이제 표본주 선정을 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착과수를 조사하더라. 됐나요? 그럼 이 착과수 조사를 했으면 나무 한 주에 어떤 나무는 뭐 100개 달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120개, 어떤 거는 90개, 130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 다르겠죠. 이 착과수 조사를 해서 뭐를 찾아요? 나무 한 주당 뭐를 찾아요? 착과수를 찾아내더라. 이 주당 착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면 될까요? 지금 조사한 게 뭐를 조사한 거예요? 표본주. 맞나요? 표본주가 총 몇 주였어요? 10주. 전부 조사해 보니까 3,400개가 나왔어요. 그럼 한 주당 몇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340개가 달려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무 한 주당 340개가 달려있었으니까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에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해서 표본주로 나누면 나무
한 주당 착과수가 나오고 그 한 주당 착과수를 어디다 곱해주면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 과수원 전체의 적과후 착과수가 되더라. 됐나요?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공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뭐 하더라? 혼식을 하더라. 혼식을 하더라. 그리고 나무가 수령도 다 틀리겠죠. 재배 방식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품종별로, 그 다음에 수령별로, 그 다음에 재배 방식별로 이거를 나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거를 굳이 나누어서 조사를 할까요? 당연히 품종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또는 재배 방식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구분해서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품종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혼식을 하더라. 사과는 타가 수정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수정을 못하니까 부사하고 홍로하고 같이 섞어 적더라. 아오리 같은 조생종, 부사 같은 중생종, 홍로 같은 종생종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심더라. 근데 각각의 품종마다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틀리니까 이것들을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때는 단품종으로 나올지 아니면 품종이 여러 개인 걸로 나올지는 몰라요.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품종이 여러 개인 걸로 나오겠죠. 추측건데 품종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냥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5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험금 자체를 다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둬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할 건데 일단은 순서가 뭐부터 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 이것도 뭐로 해야 된다고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뭐를 조사하더라? 조사, 대상, 주수를 각각 조사해야 돼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도 다 다르겠네요. 그죠?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 품종에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니까 5페이지 보시면 표 하나 보이나요? 표 보이죠? 자, 거기 보니까 품종이 스가루 2개, 홍로, 후지, 품종은 3개인데 뭐가 달라요? 재배 방식, 수령이 다르네요. 수령이. 그죠? 그래서 구분되어졌네요.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나눠야 된다? 4가지로.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가 각각 100주, 200주, 100주, 150주, 토탈 해보니까 몇 주? 550주. 그러면 이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돼요? 550주니까 앞대가리 5에다가 7을 더하니까 이 과수원 전체에서 조사해야 될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된다? 12주. 그럼 이 12주는 몇 주일 때의 표본 주수예요? 550주일 때의 표본 주수죠. 그렇다면 12주일 때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였어요? 550주였다면 A 품종 스가루 반밀식 수령 10년에 해당되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100주. 자, 요거 뺄게요. 12주 빼볼게요. 그럼 550주 중에 해당 품종이 100주라는 거죠. 550주 중에 이 100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0.181818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550주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0.181818 얼마라면 이 12주 중에서도 이 100주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12주일 때 550주였다면 100주일 때는 몇 주가 되겠느냐? 요 산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해진 값이 얼마였다고 하나만 계산해 봅시다. 2.4 2.4 개수인데 소수 이하의 값을 가지기가 웃기죠. 그래서 이걸 뭐 하더라? 반올림해요? 올림해요? 올림해서 이거를 몇 주로 하더라? 3주로 하더라.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뭐 하더라? 올림하더라. 소수 이하 첫째 자리가 0이 나왔다.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0이 나와도 올림해버리세요. 알겠죠? 2.4주일 때 3주가 나왔어요. 나머지도 각각 12주일 때 550주였다면 스가루 반밀식 20년짜리는 200주일 때는 얼마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뭐 4. 얼마 나왔다. 그래서 올림해서 몇 주가 됐다고요? 5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주일 때 550주일 때 홍로 밀식 10년은 100주니까 얘 똑같이 몇 주 나올 거예요? 2.4 얼마 나오니까 3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후지 일반 10년 150주네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비례 산식하는 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뭐 구할 때? 뭐 구할 때? 평년 착과량 구할 때. 평년 착과량 구할 때도 비례 산식하는 거 나오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산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개념은 아시겠지요? 전체에 대한 비율을 해당 주수도 똑같이 비율만큼 가져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단일 품종이냐 여러 개의 품종이냐에 따라서 저가후 착가수 조사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조사 방법에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표 밑에 보면 조사 대상 주수 550주, 표본주 12주 산정을 할 때 적정 표본주수 산출 예시 해가지고 괄호 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조사하고 나면 현지 조사서의 적정 표본주수는 계약 기준으로 자동 산출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우리가 할 필요 있다 없다? 계약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자동 산출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시험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가후 착가수 조사했어요. 제일 중요한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후 착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평년 착가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 저가후 착가수 조사해 보니까 7,000개가 나왔다. 이때 이 3,000개를 우리는 뭐로 한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 수.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착과 감소량 구하는 거죠.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 수에다가 뭐를 곱해준 거? 과중을 곱한 거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 업무 방법서에서는 이거를 통합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미니멈 가로 열고 평착에서 적착하고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 중에서 작은 거를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고 이때 정해진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과중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착과 감소량이 되더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평착 마이너스 적착은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는 항상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를 쓰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 두 가지 경우가 첫째, 종합위험이지만 조수의 화재 시 전체 피해가 아닌 일부 피해인 경우.
일부 피해 시 뭐 한다고요?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뭐 곱하기 뭐? 평년 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가타박률, 두 번째가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세 번째가 나무 피해율. 이때의 나무 피해율과 5종 한정 때의 나무 피해율 아까 다르다고 구분해 줬죠. 자, 그러면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시 뭐를 산정을 하더라? 나무 피해율을 산정을 하는데 이 나무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뭐 죽은 거, 수확 불능인 거, 그 다음에 피해 나무수, 요거 세 가지를 조사하더라. 조사해서 이거를 뭐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 주면 그게 뭐가 되더라? 나무 피해. 됐죠? 그럼 이 나무 피해율을 어디에 곱해준다고요? 평년 착과수에 곱해줍니다.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평년 착과수가 아까 몇 개였어요? 10,000개였는데 나무 피해율이 25%였다. 0.25. 몇 개? 2,500개가 줄었다는 거죠. 그죠? 이거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이때 아까 평착이 10,000개, 적착이 7,000개, 3,000개였지요. 3,000개하고 2,500개하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2,500개짜리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고 얘에다가 과중을 곱해서 얘가 착과 감소량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뭐일 때만? 일부 피해일 때. 근데 계약상을 보니까 앞에 일부 피해 있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조수의 피해라서 일부 피해 있고 6월 1일 날 냉해가 왔다. 6월 1일 날 냉해는 안 오겠지만 냉해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산정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해서 3,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정리됐죠? 자, 그런데 이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피해율을 산정한다고 했어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유가 타박률. 이 유가 타박률은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의 유형이 뭐일 때만, 우박일 때만, 우박일 때만. 우박이 오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 중에 착과 피해만 있다, 낙과 피해만 있다, 착과 낙과 다 있다. 다 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다 조사하나요? 안 하고 뭐만 하더라? 유가 타박률만 계산을 하고 이때 발생한 착과 피해는 언제 가서? 적과 종료 이후에 가서 착과 피해를 확인이 가능한 시점,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에 가서 착과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착과 피해를 계산을 해서 누적 감수 과실수에다가 더해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일단은 여기서는 뭐만 한다고요? 유가 타박률 조사를. 유가 타박률이라는 말은 어린 과실이 우박에 맞아서 타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조사해야 되겠어요? 표본 조사합니다. 그렇죠? 그 표본 조사의 방법이 우리 교재 6페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유가 타박률은 재해의 경우에는 우박일 때만 조사를 합니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종합위험은 뭐만 한다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왜? 모든 재해를 보장해 주니까. 얘는 지금 조사 안 하면 나중에 다른 재해가 왔을 때 섞여버리니까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5종 한정이고 and 우박일 때 뭐 한다고?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조사는 적과 오착가수 조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 적과 종료 전의 착과된 유가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 혹은 꽃눈의 비율을 표본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거 역시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산정하지요. 표본 주수를 산정한 다음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별로 동, 서,
남북이니까 몇 곳? 4가지. 4가지에 각 가지별 몇 개? 5개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였어요. 그럼 표본 주수는 몇 주? 10주. 그럼 가지는 몇 개? 4가지. 가지별로 몇 개? 5개 이상이니까 그럼 출제될 때는 최소 추출할 육아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럼 여기 5 곱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4 곱하기 하면 우리가 조사할 육아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피해를 입은 육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지 않은 정상 육아도 있을 겁니다. 맞나요? 10주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거를 다 세서 피해 육아를 전체 육아로 나누면 해당 육아 타박률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조사한다고요? 낙엽률을 조사합니다. 낙엽률. 이 낙엽률 조사는 해당 품목이 뭐일 때? 단감, 떫은감이고 가입의 유형이 뭐일 때? 5종 한정. 그러면 조건이 첫째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둘째는 가입의 유형이 접과 전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낙엽률은 그 낙엽이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인정을 해줘요. 5월 30일 날 낙엽 떨어졌다. 5월 30일 날 낙엽 떨어졌다. 우리가 경과일수에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낙엽률부터 일단 먼저 조사를 할게요. 그러면 낙엽률은 왜 조사를 하느냐? 왜? 낙엽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 때문에 나무에 달려있는 유가가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중에는 성장이 더뎌져서 품질도 줄어들 거고 과실의 개수도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지요. 즉, 이 낙엽률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달려있는 과실, 즉 뭐 해주는 거예요? 착과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낙엽의 피해는 낙엽 자체를 보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얘는 단감, 떫은감만 해줄까요? 왜? 감이 낙엽이 이파리가 중요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과실에는 낙엽이 이파리가 중요해요. 뭐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받아야 포도당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어서 이 과실을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모든 나무에는 이파리가 다 중요해요. 근데 왜 해필이면 단감만 그러냐니까 엽과비라는 게 있어요. 엽과비라는 말은 이파리와 과실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이파리와 과실의 비율.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과실나무는 엽과비가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사과배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50개에서 60 과실 하나 키우는데 이파리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50개에서 60개. 감귤은 100이 된대요. 100. 그럼 예를 들어서 감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감귤이 엽과비가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감귤 이파리 하나 떨어진 거는 몇 퍼센트가 떨어진 거예요? 1%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단감, 떫은감은 10에서 15라고 합니다. 그럼 1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단감, 떫은감에서 10인데 한 개 떨어지면 이거 몇 프로 떨어지는 거예요?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잎을 보면 다른 과실에 비해서 넙더덕하면서 커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뭐가 중요하더라? 이파리가 중요한 게 엽과비 때문에. 모든 과실이 이파리가 다 중요한데 유독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낙엽률을 인정을 하고 낙엽으로 인해서 착과 피해를 인정하는 이유는 엽과비가 다른 과실에 비해서
낮아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다른 과실에 비해서 피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낙엽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낙엽률 조사하는 거 요거와 유사하지요. 육아 타박률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별 동서남북 몇 개? 4가지. 이때 이 가지는 신초 1년생 가지에 해당되는 뭐다? 결과지입니다.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 그러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착엽수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파리를 세는 게 아니고 그 가지에서 이파리가 크다고 했죠. 크니까 떨어지면 구분도 잘 돼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떨어진 자리를 셉니다. 그러면 이거 낙엽률 산정이 되겠죠. 낙엽률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 전체를 붙어 있는 거 플러스 떨어진 자리를 센 거 낙엽수. 이거를 낙엽수를 전체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된다? 낙엽률이 됩니다. 그 낙엽률에 대하여 얼마 정도의 피해를 인정을 해주느냐 하니까 낙엽률에 대하여 얼마를 곱하더라? 1.0115만큼 피해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죠? 사장님 잠깐만요. 0.0014 이거는 피해지수다, 기여지수다. 기여지수라 그랬죠? 하루당 이파리가 과실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지수가 1일당 얼마라고요? 0.0014 곱하기 뒤에 잔여일수가 붙어요? 경과일수가 붙어요? 경과일수인데 이 이파리가 성엽 완전하게 자라는 시기가 6월부터래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부터 이 이파리가 과실에 도움을 줘요. 6월 1일부터. 자, 그러면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얘가 언제까지 살아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살아있었죠? 그럼 얘가 6월 1일부터 해서 사고 발생할 때까지는 이파리가 붙어서 현재의 그 과실을 키우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하겠다고? 빼겠다고. 참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는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낙엽률에서 피해율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이파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여한 부분은 뭐 해준다? 빼준 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 자, 요거 이름을 뭐라 부른다? 낙엽 인정 피해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해의 형태가 5종 한정의 재해의 형태가 태우 저거집에 불났다죠. 태, 강, 지, 집, 태, 우, 지, 집, 화. 이때 태풍, 집중호우. 태풍이 불면 바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도 있더라? 바람과 비잖아요. 비가 와. 그 다음에 집중호우, 비가 오겠죠. 침수 피해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었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부러질 수 있겠죠. 토사가 유입이 돼서 매몰될 수도 있겠죠. 화재가 나면 소실될 수도 있겠죠. 그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나무의 피해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배우라고요? 소, 도둑놈은 매우 쳐라. 소, 절, 도, 매, 침. 이게 나무의 피해 유형이고 이번 업방에서부터는 이게 침수로 인해서 죽었는지 그 다음에 절단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혹은 수확불능인지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나무의 상태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소실은 2분의 1, 절단 2분의 1, 나머지는 도복, 매몰, 유실, 침수만 보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런데 이 침수만큼은 뭐를 확인하더라? 일부 침수 피해를 입은 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피해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침수 안에는 뭐도 있다? 고사해서 침수된 거.
수학 불능으로 침수된 거, 일부만 침수된 거, 이거 전부 침수의 상태지요. 상태만 본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침수 주수에다가 뭐를 곱하더라? 뭐를 곱하더라? 침수율을 곱하는데, 이 침수율이라는 놈은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들 중에서 평균적인 침수 피해를 입은 놈 몇 주 이상, 한 주 이상을 골라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를 해요. 그 착과수에 어떤 것들을 조사합니까? 침수된 놈, 침수 안 된 놈. 그러면 침수율이 나오겠죠. 어떻게? 자, 침수된 착과수,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요? 침수된 거 플러스 침수 안 된 거. 이렇게 하면 침수율이 나오겠죠. 침수된 만큼, 침수 주수만큼은 침수율을 곱해서 전체로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것만 피해를 인정을 해주겠다. 요거를 뭐로 나눈다고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더라. 됐나요? 그게 우리 표에 나와 있죠. 7페이지 나무 피해 확인해가지고 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나무 피해 보면은 고사나무 확인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학 불능 확인한다 나와 있고 3번 항목에 줄을 꺼둡시다.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하고 5종 한정 특약 가입금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가, 해당 나무는 고사, 수학 불능주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나무의 뭐만 상태만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하고, 중요한 거 밑에 단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별이란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조사할 때 지금 조사한 방법은 하나의 품종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품종이 다르다고 하면 각 품종별로 각각 조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육아 타박률도 적과전에 사고가 여러 번 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전부 다 합칠까요? 최대값으로 할까요? 10%, 15%, 10%, 3번 우박이 나왔어요. 이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전부 다 합친다. 35%다. 아니면 큰 거 15%만 한다. 15%입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저기 뒤에 110페이지인가? 105페이지. 105페이지 별표 7 항목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나무 피해 찾으셨나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박 피해에 따른 육아 타박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낙엽 인정 피해율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 그 다음에 나무 피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사고가 2번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별 나무 피해 주수를 뭐 한다고요? 누적한다는 말은 1차 때 5주, 2차 때 5주, 3차 때 5주. 그럼 이걸 몇 주로 계산을 한다고요? 네? 15주. 그럼 이때 이 5주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금차 고사든 금차 해당 피해가 되겠죠. 그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세요? 나무 피해는 나무 주수를 누적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육아 타박률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은 뭐 한다고요? 누적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율을 각각 구한 이유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결국 뭐 구하려고 지금? 착과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다 계산을 했죠. 자, 문제의 출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품목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유형이 종합 위험인지 일부 피해인지
아니면은 일부 피해와 종합이 합쳐져 있는지, 아니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3가지가 나왔죠. 정리됐죠?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최소값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고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 중에서 작은 거를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고 여기에 과중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착과 감소량.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보상 감수량.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미보상 감수량. 자, 미보상 감수량의 정의부터 알아둡시다. 미보상은 보상하는 거다, 보상하지 않는 거다. 보상하는 재해 2의 원인으로, 그죠? 보상하는 재해 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발생한 피해, 그 다음에는 제초 불량, 그 다음에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뭐 병해충,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적과 전 종합위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줄어든 것들은 어디에서? 줄어든 착과 감소량에 이러한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줄어든 것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뭐에서? 착과가 줄어든 것들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 2의 원인으로 줄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해당 비율만큼 빼준다. 맞나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 뒤에다가 뭐를 붙여요?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데, 이때 미보상 비율은 무슨 값? 최대값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충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적과 전에서는 이대로 따릅시다. 왜? 업방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업방에. 자, 우리 미보상 비율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보상 비율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제일 먼저 해당 없음, 그 다음에 미흡인가요? 그 다음에 불량, 그 다음에 매우 불량,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럼 미보상 항목에 해당되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제초, 그 다음에 병해충, 병충해,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초 관리가 전체 농지에 20% 미만일 때, 20% 미만일 때, 미흡은 해당 없으면 0에서 얼마? 20% 미만일 때, 제초의 관리가 20% 미만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로 본다? 미보상 비율을 0으로 보죠. 그런데 20% 미만이 아니고 40% 미만 정도가 돼 있더라. 이때는 얼마? 10% 미만. 무엇을? 미보상 비율을. 제초의 관리가 농지 전체의 40% 정도가 불량이에요. 이때 평가사가 나가서 미보상 비율을 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0% 미만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죠. 40% 미만이니까 이거는 몇 프로 미만? 60% 미만일 때는 몇 프로? 20% 미만 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60% 이상일 때는 얼마로 때릴 수 있더라? 20%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업무방법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제초불량인 거하고 병해충인 거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한다? 미보상의 항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합산. 맞나요? 미보상이 같을 때는 큰 값. 근데 적과 전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미보상 비율 중에서 뭐 한 거? 가장 큰 값. 됐나요?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모든 기출문제에서는 뭐로 나오더라?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미보상 비율 10%, 미보상 비율 15%, 미보상 비율이라고만 해놨지 굳이 구분을 해놨더라 안 해놨더라? 안 해놨더라. 최대값으로 한다. 정리됐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따지면 머리 아파요. 우리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게 적과 전에는 미보상 비율을 뭐로 한다? 최대값으로 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미보상 비율을 최대값으로 해서 여기다가 미보상 감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0kg였다. 1000kg였다. 15%가 미보상이라고 한다면 미보상 감수량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50kg가 되겠죠. 그래, 알았어. 그래, 요거 내가 미보상으로 할게. 했는데 잠깐만 하죠.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미보상 주수도 있네요. 미보상 주수도 있네요. 미보상 주수가 왜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지. 왜 나왔을까? 조사를 할 때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제껴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죠? 저가후 착화수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 주수는 뭐에서? 실제에서 고사, 수학 불능, 미보상 뺐잖아요. 그죠? 고사와 수학 불능은 빼는 게 맞죠? 왜? 보상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평착 저착의 개념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게 이 정도 올해 과수원에서 착과가 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평년 착과수입니다. 이게 몇 개? 10,000개였어요. 10,000개. 근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해서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7,000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적과 전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에 대한 각각의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오로지 저가후 착과수 조사하고 나서 그 차이값을 뭐로 인정을 하더라?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 저가후 착과수 조사 안에는 얘들 있어요 없어요? 고사 이 안에? 없지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뭐예요?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수학 불능도 요 안에 있을 거고 미보상도 요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감소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보상하는 죄니까. 근데 얘는 보상하지 않는 이유로 죽었거나 보상하지 않는 이유로 수학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놈들이죠. 그래서 잠깐 맡겨둔 거 다시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이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수학량으로. 그래서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할 때 착과 감소량에 해당 프로 미보상 비율 때려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보상 주수도 또 뺍니다. 약간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지요. 그 이해된 사람은 공부 다 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좀 덜 됐나? 이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죠. 2번 하잖아요. 2번 미보상을.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그죠? 여기 보세요. 이거 안에 이미 미보상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미보상 비율 때렸죠. 다시 또 끄집어내 갖고 미보상 또 적용하지요. 오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개념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던 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미보상 주수만큼은 미보상 감수량으로 빼줍니다. 여기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 과실 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실을 세본 적이 없으니까 뭐를 갖고 와야 돼? 평년 착과수를 가져야 돼. 평년 착과수를 가져야 돼. 근데 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곱해줘야 돼요? 가입할 때 정해놓은 과중을 곱해주면 이게 평년 착과량입니다. 근데 이게 단일 품종이라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게 평년 착과수가 1주당이죠. 이게 나무 주수에다가 해주는 거니까 주당 평년 착과수예요. 주당 평년 착과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평년 착과수를 뭐로 나누어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는데 이렇게 하면 한 주당 평년 착과수가 나오죠. 그만큼 미보상 주수를 곱해주면
이거 전체가 미보상 감소량이 되는데, 자, 아까 우리 비례보상이란다. 비례했던 거 기억나세요? 평년 착과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 안 하지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는 놈은 뭐예요?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나왔다고 한다면 평년 착과수는 과수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 품종별로 구분을 안 해요. 그럼 이걸 뭐 해줘야 된다고요? 비례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였다. 10,000개다. 곱하기 뭐 해줘요? 전체 표준 수확량. A 품종의 표준 수확량 나와 있겠죠? 계약사항에 갑자기 표준 수확량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백발백중 뭐예요? 이거 구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당 품종에 A 품종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표준 수확량.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맞나요? 10,000개 중에서 해당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찾아내야 된다. 앞에서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비례 배분하듯이 평년 착과수도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해됐나요?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이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2번 해야 됩니다. 적과전 종합에서는. 뭐 할 때?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해가지고 표본 주수를 비례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일 때도 뭐 해줘야 된다고요? 비례해줘야 됩니다. 각각 비례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용어만 차이만 있을 뿐. 정리됐나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이렇게 산정이 되어지고, 자, 이 값을 어디에서 빼요? 착과 감소된 거에서 빼지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가입 가격 곱해가지고 보험금 수령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줄어든 것들 중에서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보상 안 합니다 하는 게 있더라고. 그 보상 안 하는 게 뭐 있느냐니까 줄어든 것들 중에서 제초나 병해충으로 입은 것들은 해당 비율만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조사할 때 빼놓았던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착과수만큼 차감을 하더라. 그거를 뺀 값이 이 과수원에 뭐가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인정된 감소에서 자기부담 감소량이 또 있지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